이렇게 또 박수를 엄청나게 해주실 줄 몰랐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시작 전에 잠깐 기도는 해야 되겠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였사오니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마음을 좀 터놓고 편안한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좀 가다듬을 수 있는 좀 귀한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문상호라고 하고요. 예, 제목이 미디어와 함께 살아가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주제는 제가 처음에 정하는 건 아니고요. 대략적인 주제는 이 주최 측에서, 누가 주최 측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주최 측에서 저한테 처음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되게 이 정도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가능하신가요?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에 왔던 제목은 저게 아니었어요. 저건 제가 한참 고민하다가 미디어와 함께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바꾼 거고, 원래 제목은 저거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뭐였더라? 미디어에 늪에 빠진 중딩이었나?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요. 네, 다음 페이지 좀 해주세요. 이거 누가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아마 처음 특강 부탁을 받았을 때 선생님들 마음이 저런 거 아니었을까? 이런 마음으로 부탁하신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튜브나 열심히 보고 있고. 그러면 그래요? 이거 벗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훨씬 말하기 편하네요.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지 한참 돼가지고 내가 이게 벗고 있는지 쓰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진짜로. 이제 안경을 한참 쓰면은 제가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걸 잊어먹고 세수하려고 이럴 때가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마스크도 좀 그래요. 네. 자, 아마 저런 마음으로 부탁하신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가요? 어떠세요? 그죠?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훌륭한 게 다들 이렇게 앞을 보고 있잖아. 저는요, 어디 가서 이렇게 강연을 해달라 그러면 그 중학생분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진짜로요. 정말로. 제가 고등부부터는 대화가 돼요. 근데 중등부는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요즘은 그게 조금 빨라져가지고 초등 4부부터 그래. 초등 4부부터는 무시무시합니다. 제 경험담인데요. 저희 그 딸이 둘이 있어요. 근데 이제 큰 딸은 지금 올해 대학을 갔고요. 작은 딸이 지금 중3인데, 그래도 지금 딱 이제 여기 이 나이대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대화가 잘 돼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될 때부터는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을 내가 말을 함부로 할까봐 말하면서 항상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의 뇌를 한 3분의 1쯤 떼가지고 여기서 문상호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고 약간 관찰하듯이 그러면서 말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중등부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집중해 주시는 중등부는 정말 오랜만에 봐요. 너무 감사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집중하는 중등부 말고 이제 제가 아는 많은 표준은 좀 그런가? 평균적인 중학생들은 어떠냐 하면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아니면 엄마가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얘기는 잘 듣고 있어. 나름 대답도 해. 그렇지만 눈은 휴대폰에 가 있어. 밥 먹을 때 두 명이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혼자 많이들 먹는데 두 명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두 명이 다 각자 휴대폰을 보고 있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경우들이 사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속이 타는 거지. 과연 이래도 될까? 저도 이제 저희 작은 딸이 그 중3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들 약간 학교랑 관련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공지사항 나라고 하는 그런 커뮤니티 앱들이 있거든요.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깔려 있으면 거기 무슨 고민 상황 이런 거 올라와요. 그러면 심심찮게 나오는 게 저 얘기입니다. 우리 애가 핸드폰만 봐요. 어떻게 하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아마 비슷한 고민으로 이런 강의를 해주세요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말이죠. 다음이요. 꼭
중딩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요즘 사람들이 다 저래요. 이게 진짜 책 제목이에요. 제가 이 책을 앞부분을 보고서 제목은 어그로로 확실하게 끌었는데 내용은 별거 없다. 그냥 그리고서 덮었는데 이름이 포노 사피엔스죠. 포노 사피엔스.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라고 아시죠? 그죠? 인간 종의 명칭이 호모 사피엔스인데 저건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21세기 그 인류는 스마트폰이 자기 삶의 일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일부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쁜 의미로 쓴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사유하는 방식, 고민하는 방식에서 눈과 귀와 코와 뇌까지도 그 일부분을 스마트폰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분리해서 약간 거기 스마트폰을 나의 제2의 뇌 정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인류라는 의미로 써진 책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뇌이고 손 있는 사람들이 인류의 문명을 새롭게 쓰고 있다. 뭐 이렇게 그 광고 문구를 달아놨는데 근데 생각보다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런 책 제목이 나올 만큼 사실 이게 중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요즘 그 어른들도 밤에 자기 전에 스트레스 막 받아. 너무 많이 받아. 그렇지 않아도 뭐 집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실 교회에서도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애들이, 자기 친구들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맨날 휴대폰만 보고 있는데 그거 보고 또 속이 터져가지고 또 한 소리 하다가 드디어 잠자리에 들었어. 그래서 침대에 누웠어요. 불을 껐어. 그러면은 내 마음에 위로가 필요해. 그래서 그때부터 휴대폰을 켭니다. 그러잖아. 근데 이 친구들도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휴대폰을 켭니다. 그러다 보면은 만성 수면 장애가 와요.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몸이 무지근하고 그러니까 짜증은 더 나고 또 그러니까 그것도 풀어야 되잖아. 얼마나 힘이 들어. 위로를 또 받아야 되거든. 그럼 자려고 누우면 또 스마트폰을 또 켜요. 뭐 요즘 이게 우영우 씨 이런 분한테서 이제 위로도 받고 그렇게 한단 말이지.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이요. 자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지금 미디어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물론 저희 작은 딸이 중3이지만 그러나 이거 저는 단 한 가지 케이스를 알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미디어를 좋아하는지 사실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그거 좀 조사해 줄 수 있어요 했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걸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여기 서서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여기서 나를 고정시켜놨네? 혹시 뭐 좋아하는 미디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괜히 듣고 있네? 눈이 되게 멋있다. 이 친구 눈 웃으니까 눈이 되게 이쁘다. 혹시 좋아하는 미디어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났네. 내가 오늘 제목 완전 잘못 잡았는데? 어떡하지? 혹시 좋아하는 미디어 있어요? 유튜브. 아, 그렇구나. 혹시 좋아하는 유튜버 있어요? 딱히 없어요. 어떤 유튜브 좋아해요?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음악 유튜브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음악 유튜브 좋아하고 저는 근데 먹방은 안 봐요. 안타깝게도 저희 작은 딸이 저보고 왜 아빠는 먹방을 안 보냐고 막 한 소리 해. 예, 그러면서 뭐 누구 이 친구는 밥 먹으면서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휴대폰은 작아서 시시한 거지. 그래서 저를 쫄라가지고 지 생일 선물로 아이패드를 하나 사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이패드 조그만 거. 그래서 아이패드를 켜놓고 거기 우주하만가? 그분 걸 딱 틀어놓고 그러면서 열심히 떠들고 있어. 그 친구는 열심히 떠들고 있고 자기는 맛있게 밥을 먹어. ASMR로 쓰기에는 좀 큰 소리던데 아무튼 신나게 떠들어놓고 사실 좀 시끌시끌해야 사실 이렇게 밥 먹는 맛이 나기는 해요. 그죠? 너무 고요하면 이상하잖아. 그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저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옛날 사람이라서 그 세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미디어란 게 무엇일까 하고 좀 얘기를 해봤어요. 미디어란 말이 그 영어로 MEDIA 이게 이제 라틴어 미디엄의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요. 손님 스테이크 굽기는 어느 정도 해드릴까요? 예, 미디엄을 해요. 그 미디엄 맞아. 그래서 미디엄이란 말이 중간 정도라는 얘기예요.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나와 세상 사이에 가운데에 있는 거. 그래서 매체라는 의미로 써요. 그래서 매개체, 중재자. 우리 중재자 그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신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미디어예요. 그럼 교회도 미디어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랑 얘기하죠. 그죠? 미디어죠. 성경 공부, 예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음이요. 미디어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처음에 아마 저한테 이런 주제를 해주세요 하고 선생님들이 부탁하셨을 때 생각했던 아까 휴대폰 이거보다 미디어는 훨씬 오래됐어요. 요즘 애들은 말이야. 아니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삶에 깊이 침투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그렇게 잘 안 읽는다는 책이요. 제가 직업 특징상 이제 책 보는 게 제 일인데 책 보고 글 쓰고 뭐 이런 게 제 일인데 지금도 힘들어요. 사실은. 책도 미디어고요. 더 나아가서 넓게 보면 모든 활자, 문자, 더 나아가 언어까지도 일종의 미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침투해 있고 훨씬 더 힘이 세요. 그냥 단순히 유튜브 정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우리한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기도 하지만 말하는 대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는 게 실제로 중요해요. 내가 예수를 주로 믿고 뭐까지 하라고요? 입으로? 예, 시인하라고 하잖아요. 말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말하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이요. 미디어 역사가 오래됐다고 그러죠. 옛날 미디어. 멋있다. 무도회. 옛날 미디어 씬들을 좀 더 찾아보고 싶었는데 이게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정말로 보고 싶었던 건 이렇게 귀족들이 앉아있고 그다음에 귀족들 앞에 이제 이렇게 음악회 같은 거, 연주회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연극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것도 제가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제가 구글링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그건 잘 못 찾았어요. 이쁘잖아, 멋있잖아요, 그죠? 제가 어릴 적에 저런 영화 보면은 되게 멋있다고 잘 생각했었는데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걸로 봐서는 평생 이런 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지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좀 아쉽긴 합니다. 다음이요. 저게 뭐냐 하면은 교회의 오래된 교회들에 있는 이제 소위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화는 이제 비잔틴 교회, 그러니까 지금 동유럽 혹은 터키 이쪽 지역에서 이제 있었던 교회들의 성화입니다. 우리가 많이 본 성화는 되게 이제 서방 교회, 그러니까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고 동방 교회 성화인데 사실은 동방 교회가 유럽에서 역사에서 더 권위가 있어요. 동방 교회가 빨리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뭐 이스탄불이고 거기 터키가 있고 튀르키예네, 그죠? 튀르키예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만 튀르키예 지금 이스탄불 거기 이제 콘스탄티노플 있잖아요. 거기를 노바 로마라고 불렀어요. 새로운 로마. 그래서 로마의 후에 그러면 콘스탄티노플을 누가 차지하고 있냐? 콘스탄티니에를 차지한 그 나라가 로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가보면 유럽 사람들은 자기들이 피와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피랑 혈통이랑 아무 상관이 없고 민족적인 관계가 아무것도 없고 직접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도 다 자기들은 로마의 후예라고 생각한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통성 있는 그 로마의 이제 성화거든요. 성화인데 이게 왜 미디어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가 볼 게 많지 않아. 미디어가 많지 않아. 그리고 글을 아는 사람도 사실 많지 않아. 그럴 때 교회에 가면 교회에는 그림이 멋있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 그림들이 되게 여러분 지루해 보이겠지만 그때 기준으로는 볼 수 있는 최신 어마어마한 그런 그림 명화들인 거예요. 있고 더군다나 그게 그냥 벽화로도 있지만 스테인드 글라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유럽은
집에 창문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거긴 돌로 집을 지어가지고 돌로 집을 지으면 창문을 넓게 빼기 힘들어요. 돌을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창틀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길게 있으면 이 위에 돌은 뚝 떨어지겠네?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창문을 옆으로 길게 빼기가 힘들어.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보면 창문이 이렇게 드르륵 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는 창 있죠. 되게 불편한 창. 그렇게 되어 있는 동네가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교회에 가면은 물론 역시 거기도 세로로 높지. 근데 위로 엄청나게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 큰 창문이 있단 말이에요. 유리가 얼마나 비싼 데인데, 유리가 같은 값에 보석만큼 비싼 데인데. 거기에 색깔로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게 스테인드 글라스 해놨는데 어쩌다 햇빛이 쫙 나면 그리고 햇빛이 쫙 들어오면서 여기 바닥에도 쫙 펼쳐지잖아. 되게 신비해 보여. 그리고 그러면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퍽 장엄하게 울려 퍼지잖아. 그리고 심지어 성가대가 있어. 물론 초기 성가대는 저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성가대가 있어. 그 시대에 그런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 바깥에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아무리 어디서 신부님이나 옛날이니까 그 종교개혁 이전이니까 다 신부님이죠.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 얘기를 해도 잘 안 와닿던 게 거기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은 4D로 오는 거야. 음악이 장엄하게 울려 퍼지죠. 이렇게 빛이 쫙 내려오지. 이게 천국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냥 나오는 거야. 그 상태에서 성찬을 하잖아. 그죠? 우리는 이제 설교가 중심이지만 종교개혁 전까지는 성찬이 중심이었거든요. 성찬을 하잖아. 그러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씹어서 먹어요. 맛본단 말이지. 4D가 이런 4D가 없어. 사실 지금도 궁극의 미디어가 지향하는 게 이런 비슷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그런 옛날 교회들 보면 이곳이 천국의 그 입구에 여기가 천국의 문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교회당 문을 딱 들어가면 납득이 돼. 천국이 이럴 것 같아. 바깥이랑 너무 달라. 완전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아. 훌륭한 미디어죠. 원래 이런 게 미디어였던 거예요. 다음이요. 그리고 책도 미디어예요. 요 책은 요 다음에도 책이 하나 나올 텐데 요거는 필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되게 귀하던 시대. 책값이 웬만한 금값보다 귀하던 시대. 구하기 힘들던 시대. 미디어입니다. 근데 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미디어의 특징은 뭐냐면 지체 높으신 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적인 거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디어는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그러니까 미디어를 지체 높으신 분들만 특권적으로 누린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체 높으신 귀족들. 이런 분들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하늘나라에 대한 정보든 세상에 대한 정보든 세속적인 정보든 신령한 정보든지 간에 정보를 귀족들만 독점하는 거야. 그런데 다음이요. 이제 매스미디어라는 게 등장합니다. 소위 대중매체라고 하죠. 그 시작은 여기 이제 그 책이 하나 있고 왼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저분이 구텐베르크예요. 그죠? 구텐베르크가 뭘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물론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든 나라는 어디? 그렇죠. 국뽕이 차올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책은 아까 그 필사본이랑 달라요. 저거는 활자로 찍어낸 책이야. 그러니까 책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찍어낸 책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이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포르노입니다. 선정적인 책들. 오우, 야, 세다. 그 두 부류의 책들을 제일 많이 찍히고 제일 많이 이렇게 팔려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활자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접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정보를 높으신 분이 독점하던 걸 이제 일반인들도 공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진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저 신문하고 저 책하고는 시간차가 굉장히 오래될 것 같은데 신문으로 검색해서 옛날 신문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서 저 그냥 저걸 집어넣었어요. 우리나라 신문들이죠. 그래서 신문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도 신문의 역사를 제일 처음 보면 이제 제가 좀 공부에도 좀 도움이 됩니다. 제가 나름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예.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뭐라고? 한성, 순보, 누구의 명령으로? 고종의 명령으로. 그게 뭐냐면 국가에서 주도해서 찍어낸 신문이죠. 그럼 여기 신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나라에서 임금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만 담겨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니들은 요렇게만 알고 있어 하는 얘기가 거기에 담겨 있겠지. 순보는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라고. 그러다가 그거 말고 민간 신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독립신문 이런 거.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황제가 하는 말 말고 고종이 하는 말 말고 나는 우리 스스로 이야기를 모집해서 우리 스스로 정보를 공유하겠어 하는 뜻이에요. 그죠? 발칙한 발상이지. 매우. 매스미디어는 기본적인 발상이 대단히 발칙한 겁니다. 그래서 높으신 분들이 공유하던 정보를, 높으신 분들만 독점하던 정보를 모두가 다 가지겠다는 거예요. 다음이요.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절정은 뭐니 해도 TV죠. 물론 이 위에 있는 저렇게 멋진 TV는 요즘에 나오는 거고, 저희 집은 TV를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TV가 있긴 있는데 TV가 1년 내내 몇 번 켜지는 일이 없어요. 다 이거 보고 있으니까. 신령해서 그런 게 아니야. 기도하느라 바빠서 TV를 안 보는 게 아니고, 다 이거 봐야 되기 때문에 TV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어떻게 그 먼 거실까지 가서 앉아서 TV를 켜겠어. 그죠? 바로 앉아서 이거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에는 그렇게 큰 TV가 들어올 예정이 앞으로 없습니다. 없는데, 저런 TV 말고 그 밑에는 조그만 이상하게 생긴 거 있죠. 믿어지지 않겠지만 쟤도 나름대로 텔레비전이에요. 그리고 제가 군대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이렇게 장교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병으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랑 삶이 달라요. 여기 이제 보니까 남학생들이 많이 있네. 불쌍한 것들. 이들 언제 군대 갔다 올래? 아이고, 불쌍해라. 갈 길이 멀다, 야. 거기 군대 가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주적은 간부라고 배울 거예요. 북한 아니고. 그게 이제 전데 제가 여러분의 주적이었어요. 앞으로 주적이 될 사람들과 같은 부류였어요. 그래서 이제 독신자 숙소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숙소에 들어갔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는 거지. 너무 지루해 미치겠어. 나도 뭔가 봐야 되겠어. 그래서 읍이어서 거기는 읍내 나가가지고 3만 원인가 그때 주고서 중고 TV를 하나 업어온 게 딱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뜨르륵 이렇게 돌려서 보는 거였는데, 제가 군대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 TV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거보다 더 옛날 버전은요, 제가 아주 어릴 적에는 TV가 앞에 문짝도 달렸어. 문짝을 열어야 화면이 떠. 밑에 다리가 다 붙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고급스러운, 아주 고급 가구다는 그런 느낌인 거야. 아주 고급. 그런 느낌인 거야. 물론 지금 보면은 고급이라기보다는 골동품이지. 그래서 저런 텔레비전이 처음에 생겼을 때 저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그런데 다음이요. 옆에 바보상자라고도 불렀어요. 저 어릴 적에 TV 보지 마라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너는 맨날 어떻게 된 게 학교 갔다 오면 핸드폰만 보고 있니? 얘기 좀 하자라고 하는 그 레파토리에서 핸드폰이 텔레비전으로 바뀌면 딱 우리 세대가 듣던 얘기예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TV 그러면서 그때 레파토리가 뭐냐면 TV는 바보 상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바보 상자냐 하면 매스 미디어는 매스가 대량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는 미디어인데 그러니까 그 앞에 옛날 분들 아주 옛날 미디어는 지체 높으신 분들이 자기들 혼자 문화 생활을 누리고 자기들 혼자 정보를 독점하던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름을 들어봤을 모차르트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이든, 또 누구 좀 바흐, 베토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다 후원을 받았어요. 도네이션을 받았단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비슷하네. 요즘 유튜버들도 다 도네이션 받는구나.
근데 그 후원하는 방식이 달라. 후원을 누가 해주냐면 큰 손이 해주는 거지. 그것도 비슷하네 생각해보니까. 그 큰 손이 누구냐면은 귀족인 거죠. 귀족이 실제로 돈이 많아서 소수의 귀족이 소수의 예술가들을 후원을 해가지고 그 예술가들이 그 귀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들만의 어떤 문화를 제공을 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만의 어떤 세계가 생겼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다 때려 부쉈잖아. 그런 게 어디서 귀족 다 물러가. 다 때려 부쉈잖아. 그죠? 그러면서 기술의 시대가 왔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량으로 미디어를 찍어낼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귀족들이 큰 손이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고 후원을 해주니까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누가 해줄 거야? 그거를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대규모의 도네이션이 아니라 100원씩 도네이션을 받는 웹툰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방송국이 생기고 미디어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사람들이 대량으로 소비하도록 만드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광고도 붙고 또 뭐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디어가 상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상품이 돼서 잘 팔려야 되기 때문에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그 내용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클릭수, 조회수가 높아지는 게 중요한 거고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거고 뭐 그런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제목이 쭉 뜨잖아. 뉴스 제목 같은 게 쭉 뜨잖아. 그러면 욕을 하면서도 이거 분명히 기레기 장난질일 텐다고 욕을 하면서도 클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제목들이 있어요. 어그로가 보통이 아니야. 유튜브 들어가 보면 썸네일을 보는 순간 이제 단연간 경험된 나의 경력으로서 이게 내용이 별거 없을 거라는 게 뻔하지만 왠지 내 손이 가는 막 욕을 하면서도 손을 뗄 수 없는 그런 썸네일이 있어. 그렇잖아. 그죠? 그걸 기가 막히게 뽑아내는 게 돈 버는 지름길.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 상자가 되는 거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었어요. 다음이요. 근데 요즘 누가 텔레비전 보나요?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은 우리 시대 얘기예요. 요즘 텔레비전 보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그죠? 그래서 다음이요. 요즘은 이런 걸 봅니다. OTT. 각종 OTT. 그래서 돈이 더블로 들어. TV도 돈 들어가는데 얘들 보려면 또 돈 내야 되잖아. 돈이 더블로 들어. 여러분은 돈을 안 내지. 분명히 여러분들 부모님이 돈을 내고 있을 거야. 돈이 더블로 들어. 그 다음이요. 이런 거. 밑에 있는 옛날 분이다. 옛날 사람이죠. 옛날 사람이지. 대도서관. 그죠? 요즘 누가 미안합니다. 이 중에 보는 사람 있어? 옛날 사람이지. 근데 어쨌든 개인 방송.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매스미디어랑 달라요. 매스미디어는 대규모 이런 대중들을 소비자 집단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네가 보고 싶은 거, 이 중에 네가 보고 싶은 게 하나는 있겠지. 네가 보고 싶은 거. 그래서 개인 방송, 1인 방송 이런 게 많아지는 거야. 그게 한편으로는 되게 혁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는 세상을 보는 창이란 말이에요. 눈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디어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해. 그러니까 그건 권력이에요. 근데 매스미디어의 시대에는 그러니까 방송국이 권력이야. 신문사가 권력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매스미디어가 아니고 맞춤형 미디어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권력의 상당 부분이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한테 옮겨왔다는 뜻이기도 해.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별의별 잡것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 사실 어느 놈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저도 트위치 아프리카 이런 데는 겁이 나서 여기 들어가도 되나 싶은 던전이야. 마굴이야, 마굴. 근데 뭐 그 가운데 또 제가요 이제 여러분이 잘 모르는 조그만 그 교단에 속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이렇게 다 온라인으로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대형 교회들은 방송 시스템이 있어요. 기존 시스템이 괜찮은데 우리 교단 교회들은 50명 모이면 되게 큰 교회거든. 20명 모이는 교회들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 TV에서 방을 팠어.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 교인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그렇게 했었단 말이지. 그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미디어 삼각함수자도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단 말이지. 다음이요. 그다음에 얘는 뭐죠? 예? 그렇죠. 제페토. 제페토가 보통 뭐라 그러죠? 메타버스. 야, 훌륭하다. 박수. 와, 훌륭하다. 그렇지. 시대를 앞서가네. 미래는 메타버스의 시대가 될 거래.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뒤에 이 서울이에요. 서울. 그죠? 옆에 그 남산 타워도 있고 그다음에 사우론 타워도 있고. 그렇잖아? 서울이에요. 서울. 그래서 가상의 서울이야. 그래서 제페토 안에 이제 땅 마련하는 게 현실에서는 땅이 없으니까 제페토 안에 땅 마련하는 게 이게 또 큰일이야. 그죠? 메타버스. 저는 아직까지도 메타버스하고 옛날에 그토록 그 게임은 중독입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던 그 온라인 게임하고 뭐가 다른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MMORPG하고 메타버스가 뭐가 다른지 사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메타버스. 그래서 여기서 뭐든지 할 수 있대요. 뭐 그래서 뭐 메타버스로 온라인 콘서트도 하는데 뭐, 그죠? BTS를 메타버스에서 만나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다음이요. 자, 이렇게 미디어라고 하는 건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확장된 통로죠. 소통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디어하고 분리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리고 여기 있는 중등부 학생들을 휴대폰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럴 방법은 없어요. 그 전에 아마 주님이 먼저 오실 거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한테 그런 걸 기대하셨으면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세요. 그건 세상을 보는 눈이거든요. 소통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미디어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종류의 미디어가 등장해서 미디어가 바뀌어갈 때 항상 이런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이전 세대가 익숙한 미디어하고 다음 세대가 익숙한 미디어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미디어가 세상을 보는 눈이고 소통의 창인데 미디어가 달라. 그럼 소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역시 훌륭해. 앞자리에 앉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 그렇지? 역시 훌륭해. 제가 이 교회 다닐 때에도 앞자리를 금자리라 그랬어. 앞자리에 앉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미디어는 세상을 보는 통로이기 때문에 미디어가 바뀌었다는 건 대화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더 극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반면 이전에 없던 새로운 미디어를 만났어. 그럼 이분들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새로운 눈을 뜨는 거야. 희열감이 있고 중독 증세가 생기죠.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여기서 넣고 싶은 장면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서 제가 못 넣었어요. 저는 이렇게 PPT를 만들 때 글만 쭉 있는 PPT를 저도 지루해서 못 보고 제가 만들면서도 승질이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림으로 가득 찬 PPT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 찾았어. 뭘 넣고 싶었냐면 여러분 닥스2 봤어요? 안 봤구나. 다들 왜 이렇게 신령해? 좀 나처럼 세속적이 보란 말이야. 제가 마블 빠기 때문에 물론 욕을 하면서 봤어요. 요즘 페이즈 4 이후로는 마블 영화가 망해가고 있어. 욕을 하면서도 내가 안 볼 수 없는. 아이씨, 내가 지금 뭐 하냐. 아무튼 그래서 그 닥스2 맨 끝에 끝날 때쯤 보면은 이분이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이게 이제 스포지만 뭐 이미 다 극장에서 내려왔으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스칼렛 위치가 죽었는지 아니면 숨었는지 모르겠지만 하고서 모든 상황이 다 종료가 됐어. 그리고 마무리로 이제 뉴욕 생텀에서 멋있게 이렇게 평상복 딱 입고 쫙 나오다가 갑자기 으악 하면서 이제 쓰러진단 말이지. 쓰러져서 이러고 있다가 쫙 했는데 여기에 눈이 하나 뻑 떠지잖아. 그 장면 기억나요? 그렇지. 그 씬을 넣고 싶었어.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새로운 눈을 뜨는 거야. 그 희열이 장난이 아니죠. 눈 2개인 것들을, 이 미천한 것들이 어떻게 눈 3개짜리를 이해하겠어? 그렇잖아. 이 천한 것들. 그렇잖아. 눈에 새로운 눈을 뜬 거야. 그러니
그 희열이 장난이 아니고 그 중독 증세가 말할 수 없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끊는 건 불가능해. 자, 그런데 질문. 눈이 달라지면 세상도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죠? 다음 페이지요. 여기 이제 개구리가 있고요. 약간 배트맨 사인 같은데 배트맨 사인은 아니에요. 박쥐 일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맨 위쪽에 있는 게 뭐게요? 우주. 별로 관심이 없구나. 망원경. 정확하게 이거 이름 아는 사람. 허블. 아깝다. 허블이 선배님이에요. 이분. 이 친구는 지금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어. 제임스 웹. 그렇지. 아는 사람이 있었어. 그치? 입에서 제임스 웹. 제임스 웹이 말이죠. 이 선배님의 허블 망원경은 주로 가시광선으로 우주를 봤어요. 근데 제임스 웹은 일단 망원경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 허블보다. 그리고 위치도 지구에서 훨씬 더 멀어. 그래서 태양의 빛 관섭을 훨씬 덜 받아. 그래서 훨씬 선명하게 우주를 볼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다른 게 제임스 웹은 적외선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허블이 찍은 우주하고 제임스 웹이 찍은 우주는 다르게 생겼어요. 허블이 못 보던 걸 제임스 웹은 많이 봐요. 그 다음에 개구리를 왜 넣었냐면 여러분 개구리는 그거 아세요? 개구리는 가만히 있는 건 못 봅니다. 개구리는 움직이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은 여기는 아무도 없는 거야. 왜냐면 여기 있는 분들은 가만히 지금 저만 보고 있거든. 그죠? 근데 저는 지금 손을 움직이고 있잖아. 여기는 나만 있는 거야. 개구리가 보면은. 그래서 개구리가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개구리한테 보호색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안 통해. 가만히 있다. 이렇게 벌레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가만히 잘 안 있잖아요. 벌레가 움직이는 순간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놈의 벌레가 제 아무리 보호색을 했던 어쨌든 다 필요 없어. 다 보여. 벌레가 움직이는 순간 보이니까 바로 냉큼 잡아먹는단 말이지. 다만 그게 벌레인 줄 알고 잡아먹는 건 아니고 얘는 일단 조그만 게 움직이면 무조건 다 입에 넣고 봅니다. 일단 입에 넣었다가 이거 먹으면 죽겠다 싶으면 다시 뱉어요. 입에 넣었더니 맛있네 싶으면 그냥 삼켜. 정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놈이야. 앞으로 우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건 개구리 같다고 합시다. 정말로 그래요, 개구리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고 먹어요, 얘는. 뭔지 모르고 조그만 게 뭐가 그냥 움직이잖아. 그럼 습관적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일단 입에 집어넣고 보는 게 개구리야. 그게 개구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입니다. 개구리의 눈과 사람의 눈은 완전히 달라요. 사람이 보는 걸 개구리는 전혀 못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많이 볼 수 있는 대신 보호색으로 있으면 못 봐요. 여러분은 지금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내가 눈에서 이렇게 항상 초점을 맞추기는 바로 거기만 보는 거예요. 거기만 보는데 눈이 계속 움직이거든. 눈동자는 항상 굴러갑니다. 눈동자 굴러가는 소리 들린다 이놈들. 눈동자가 안 굴러가면 이상한 거야. 큰일 나. 눈동자는 원래 굴러가야 돼. 눈동자가 안 굴러가자 그러면 세상을 못 봐. 눈동자 계속 굴러가면서 여기저기를 막 수업도 없이 찍어가지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이 뇌에서 막 처리를 해서 세상이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우린 계산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다 보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못 봐요. 그래서 보호색으로 딱 숨겨져 있으면은 벌레가 움직여도 우리 못 보고 넘어가거든. 근데 개구리는 여지없이 잡아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개구리와 나 중에서 누가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있는 걸까요? 내가 맞게 보고 개구리는 틀리게 보는 건가? 아니면 개구리가 보는 게 더 맞을까요? 배트 사인, 박쥐는 더 합니다. 박쥐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들어요. 얘는 청각과 시각이 통합되어 있는 친구야. 그죠? 그래서 밤중에 눈이 별로 좋지 않아, 박쥐는. 밤에 초음파를 쫙 쏴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는 초음파를 들어서 세상이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이해를 하고 잘 날아다닙니다. 빛이 하나도 없어도. 안 부딪히고. 그죠? 박쥐가 세상을 본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여러분 그런 상상해 본 적 있어요?
박쥐가 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그 박쥐의 그 나쁜 뉘앙스 말고, 짐승에 붙었다, 새에 붙었다 하는 그런 이 박쥐 같은 놈 하는 그런 뉘앙스 말고, 진짜 박쥐. 박쥐가 세상을 본다는 건 도대체 어떤 감각일까? 박쥐는요, 우리랑 전혀 다르게 세상을 느낄 거예요. 얘는 청각과 시각이 구분이 안 돼. 그걸 구별할 방법이 없어. 얘는 귀로 세상을 봅니다. 그죠? 전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는 게 맞게 보는 거죠? 이거 쉽게 말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맞다고 믿고 있는 거, 내가 올바르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 그거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도 하고 싶은 거냐면, 미디어가 바뀌면 그만큼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는 거. 그래서 미디어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이요. 미디어가 아까 세상을 보는 눈이고 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로 내가 세상을 만나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게임 하시는 분, 롤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저기는 그 줌이죠. 오래동안 줌 화면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줌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말고 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진짜 만나서 되게 로맨틱한 장면일 것 같아. 그지? 이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표정이 범상치 않아. 너무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 그지? 흐뭇하잖아. 지금 표정이. 그죠? 그리고 맨 오른쪽은 손만 나와 있는 걸 제가 일부러 골랐어요. 잘못하면 이제 초상권 침해가 될 것 같아서. 저 뭐 하는 장면이게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미디어를 쓰고 있느냐가 아니고, 그러니까 미디어는 소통의 도구인데 소통이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나고 있다고 믿는 거하고 진짜로 만나는 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옆에 제자들이 되게 보통 헛다리를 많이 짚는다. 그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감동을 받았어. 야, 너는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냐? 예, 뭐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뭐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누구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우, 감동. 밀려오는 감동. 내가 애들 잘 키웠어. 그래, 역시 니들은 좀 다르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내 아버지시니라. 분위기 되게 좋았어.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안 하던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제 세상에 왜 왔는지 알려줄게 하면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그가 죽어야 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성경이 적혀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게? 좀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였던 바로 그 친구가 뭐라고 했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게요? 좀 전까지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던 그분이 뭐라고 했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지금 말이 통하고 있는 거야, 안 통하고 있는 거야? 하나도 안 통하는 거죠. 그죠? 응. 문제는 예수님도 깜빡 속았다? 그러니까 바로 앞부분까지만 하더라도 기분 좋았잖아. 분위기 되게 좋았잖아. 그렇죠? 야, 너 복이 있다. 역시 훌륭해. 이거를 알게 하니는 사람의 능력으로 이걸 알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뭐 분위기 보통 아니잖아. 장난 아니야, 그지? 그런데 좀 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어. 어이구야. 온도차가 너무 난다, 그죠? 누군가를 진정으로 만난다는 것, 세상과 정말 소통한다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어려웠던 일이에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줌으로 처음에 교회가 한참 하고 있을 때 이런 고민들 많이 했어요. 이러다가 교회 없어진다. 그런 말들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줌으로 애들 학교에서 수업을 하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솔직히 고백해 봅시다. 줌이나 아무튼 뭐 다른 거 구글 뭐 클래스 이런 걸로 수업할 때 나는 열심히 수업 들었다. 박수. 손 안 드시고 오신 분들, 나 솔직히 출석만 겨우하고 내리 잤다.
정직한 분들 박수. 이도 저도 아니신 분 혹시 자퇴하셨어요? 손 안 드신 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뭐 학력 떨어진다 난리가 나셨어. 그런데 이제 다시 학교를 가려고 그러잖아. 학교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감사하다. 오, 와우, 좋은데 여러분 학교는 되게 분위기 좋구나. 학교 가서 친구 만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좋기도 한데 솔직히 학교를 꼭 가야 되나 싶은 분들도 있었어요. 사실이에요. 그죠? 제가 대충 중학생들이 어떻게 사는지 정보가 조금은 있어. 중학생들만 가느냐? 아니요. 직장인들은 더 합니다. 직장인들. 머스크 형, 앨런 머스크 그 형, 테슬라 하시는 그분, 뉴럴링크 하시는 그분, 그죠? 아이언맨의 그 원형이라는 분. 그분이 자기 직원들한테 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니들 출근 안 하면 다 해고야. 기술로 유명한 회사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출근 안 해도 회사 잘 돌아갔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굳이 출근해야 되나?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출근을 꼭 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긴 있는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냥 집에서 하면 안 돼요. 출근 안 하는 것들은 다 잘라버릴 테야. 어른도 다르지 않아. 그래서 교회가 한참 이러고 있을 때 그런 고민들 많이 했어요. 이러다가 교회 다 없어진다고. 큰 교회는 조금 나아. 큰 교회는 원래도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는 분들, 교회에 나오기 힘든 분들을 구분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힘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놨단 말이지. 그래서 뭐 이렇게 인터넷 접속해서라도 예배를 들을 수 있고, 어쨌든 설교, 예배 실시간 참석 못하면 하다못해 설교라도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 하다못해 게시판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소모임이 있어서 그 안에서 무슨 SNS라도 하고 이렇게 그룹 채팅이라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챙기려고 하면 챙기는 게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조그만 교회들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야지. 조그만 교회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일주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주일 낮 예배가 아니고요. 주일 낮 예배 끝나고서 같이 밥 먹는 시간입니다. 그게 일주일 중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때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교인이야. 큰 교회라서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인재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 끝나고 같이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교인이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얼굴 보고 대화하지 않으면 이게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별 쓸데없는 소리 그냥 하면서 같이 밥 먹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거 안 하면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이렇게 밥 먹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설교하신 얘기는 교회라고 잘 안 했어요. 교회란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라고 안 하고 그냥 회중들한테 두루두루 설교하시고, 거기는 제자들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열린 오픈 집회 같은 거였단 말이지. 그럼 제자들이랑 한 얘기는 주로 어디냐? 밥 먹는 자리에서.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었거든. 근데 저렇게 하니까 우리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고 큰일 났다,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모일 때는 문제가 되는 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밑에서 얼굴을 보고 있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손들고 있어도 똑같은 문제가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가 진짜 만나고 있느냐, 진짜 소통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다음이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재미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미디어는 소통의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타인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 저희 작은 딸이 밥 먹을 때 항상 우주하마 씨하고 소통을 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는 친구야. 아빠랑 얘기하는 거는 밥 먹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 체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렇지만 우주하마 씨의 얘기를 듣는 거는 식욕을 돋구는데 매우 효율적입니다. 밥 같이 먹는 사람이 진짜 친구잖아요. 우주하마 씨하고 더 친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휴대폰만 보고 있다고 해서 이 친구가 자기 내면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왜 휴대폰을 손에서 못 대느냐 하면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대는 거예요.
왜 이분이 그 자리에 집중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 나랑 대화하는 것보다 이 미디어를 통해서 대화하는 거에 더 많은 신경을 쏟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으로 이렇게 외따로 숨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랑 반드시 소통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요. 그 타인이 나를 만들어요. 내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는 게 나를 만들어요. 내가 누구랑 대화하고 있느냐 하는 게 나를 만들어요. 여러분이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느냐 하는 게 우리를 만들어요. 그 커뮤니티 성격이 다르면은 같은 반 친구더라도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 왼수가 될지도 몰라. 내가 누구랑 소통하고 있느냐. 소통하는 그 타인들이 나를 만들고 소통하는 방식이 되는 미디어가 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 어떤 나가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나가 되고 싶은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유튜브가 나를 만들어요. 진짜예요. 어떤 나가 되고 싶은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만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진짜 제대로 만나고 있는 건지, 잘 만나고 있는 건지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다음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미디어예요. 그런데 이웃과 소통하는 미디어이기도 해요.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소통하는 미디어이기도 하다고요. 근데 교회에 와 있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이웃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진짜로 그걸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 시간, 우리의 성경 공부, 우리의 예배, 우리의 나눔, 우리의 섬김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진짜 만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이웃과 정말로 만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앉아서 제 얘기만 듣는 거 별로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더 좋아하는 거는 앉아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듣는 거 훨씬 더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제대로 만나고 있는 건지. 그런 미디어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질문을 좀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이요.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아니에요. 그냥 제안일 뿐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미디어 없이 살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미디어가 나를 만들기 때문에 내가 미디어 속에서 잘 살아가려면 항상 어떤 난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판적 시각이라는 게 필요해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전문용어 좀 쓸게요. 저 새끼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하는 이거를 정말 비판적인 관점에서 소통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그런데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잘 만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요, 다음이요. 그런 미디어가 만들어가는 나를 계속 점검을 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좀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미디어를 좀 멀리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거 교회 나오는 사람들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요즘 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또 하나님과 고요히 만나는 시간. 기도도 좋고요. 묵상도 좋고 산책도 괜찮아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백패킹 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그래서 어디 캠핑 가시는 분들, 그죠? 그래서 모닥불 피워놓고 이제 불멍 하는 거, 멍 때리는 시간. 여러분 멍을 좀 때리셔야 돼. 멍 때리는 시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끊어놓고 예수님도 홀로 조용히 의도적으로 상위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물론 우리는 그거를 산기도라고 부르기로 했지만 산기도라고 부르는 순간 1950년대가 생각나기 때문에 우리 그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용어를 좀 바꿔봅시다.
캠핑하러 가셨어요. 혼자서. 나홀로 캠핑. 제자들이랑 같이 가지 않고 나홀로 캠핑. 거기서 기도하신 거죠.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모든 미디어하고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어떤 내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좀 그런 시간을 좀 추천해 보고 싶어요. 멍도 좀 때리시고. 다음이요. 그 다음에 고전적인 미디어, 그러니까 미디어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책 말이에요. 책이 반드시 유튜브보다 좋은 미디어는 아니에요. 진짜로요. 정말이에요. 책도 책이라고 하는 건 활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을 활자로 보게 만들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활자라고 하는 범주 안에 포섭이 되지 않는 세계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책에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의 미묘한 정서를 다 담아낼 수 있는 힘이 대단히 약해요. 활자라고 하는 범주 안에 포섭되지 않으면 책이 될 수 없거든. 그래서 절대로 책이 영상보다 좋은 미디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읽어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학자들은 옛날에 그러니까 활자 미디어, 기록된 미디어가 보편적이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흔히 말하게 성경을 처음에 구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야기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했던 시대에 오히려 활자 미디어에 익숙한 세대보다 지금 세대가 더 가까울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듣는 게 성경을 읽는 것, 눈으로 읽는 것보다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그 옛날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거하고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그죠? 미디어가 더 어느 쪽이 우월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익숙한 미디어의 틀을 한번 벗어나 보는 거예요. 영상 미디어하고 문자 미디어는 전혀 다르게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 뇌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가요. 문자 미디어에 익숙한 사람하고 영상 미디어에 익숙한 사람은 전혀 다르게 생각해요. 세상을 다르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미디어 쪽으로 좀 들어가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책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되려면 어려워야 돼. 너무 어려우면은 잠이 오죠. 잠자는 데 특화되어 있지. 그거 말고 너무 쉬워도 별로 도움이 안 돼. 그건 내가 이미 쉽게 받아들인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정도 수준. 내가 읽었을 때 못 읽겠다 싶지는 않은데 한 페이지 넘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 이건 뭐냐 하는 건 그런 거는 읽지 마세요. 그런 거 말고 읽었을 때 조금 어렵다 싶은 책. 책을 많이 읽을 필요도 없어요. 물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을 안 읽은 사람 아니고 많이 읽은 사람 아니고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 맞는데 많이 읽으려고 하면 대충 읽게 되어 있어요. 대충 읽지 말고 한 권을 읽더라도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 주로 배워요? 통독하라고 배우죠? 아니에요? 저기 목사님 요즘은 어떻게 가르쳐요? 꼼꼼히 읽어라? 아유 감사합니다. 예, 성경은 꼼꼼히 읽어야 돼요. 통독도 필요해요. 진짜로. 그래야 줄거리가 좀 눈에 보이거든. 안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맥락이 없는 얘기를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정말 맥락을 보려면 전체적인 줄거리 윤곽이 파악이 되고 나면은 꼼꼼히 읽는 게 필요해. 성경만 그런 말고요. 다른 책들도요. 내가 읽었을 때 조금 어렵다 싶은 책을 좀 도전해 보세요. 좋은 책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되게 괜찮은 책이 많다고요. 진짜 좋은 책들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천천히 꼼꼼히 그냥 별로 두껍지 않은 책이지만 내가 이 책을 한 달 내내 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방학에는 이 책 한 권을 읽겠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천천히 꼼꼼하게 때로는 적어가면서 때로는 읽다가 그냥 다른 생각이 연상된 생각이 있으면 그 연상된 생각을 다른 데 좀 메모를 해가면서 책에다 직접 메모를 해도 괜찮고요. 다른 노트를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을 해요. 진짜로. 이게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해봤던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강추하는데 혼자서 읽지 말고 같이 읽어라. 같이 읽으면 혼자 읽는 것보다 훨씬 진도가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거 팀플 해봤어요? 팀플? 우정 파괴 게임. 궁극의 우정 파괴 게임 팀플. 여러분 이제 대학 가면은 우정이라고 교수님들이 여러분이 형성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우정을 파괴하려고 할 거예요. 과목마다 팀플이야. 그래서 혼자 읽는 것보다 팀플로 읽으면 훨씬 느립니다. 그리고 쟤는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 때도 있어. 진짜로. 그래서 주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가 될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읽기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내가 읽는 거하고 저 사람이 읽는 걸 완전히 다르게 읽어요. 진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 다르게 읽어요. 아니 우리 같은 책 읽은 건 맞아? 그럴 만큼.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싸우는데 그것 때문에 도움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20세기 스타일이라서 되게 옛날 방법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독서 토론회. 근데 이거 도움 많이 됩니다. 진짜로요. 저는 교회에서 그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꼭 신앙서적 아니에요. 저는 사실 신앙서적 별로 안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신앙서적은 제가 신앙서적만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는 수필 같은 책들을 그냥 제 취향이 안 맞아요. 수필은 그냥 가끔 읽고 싶을 때가 있는 거고 그거 말고 좀 어렵고 진지하게 좀 토론해 볼 만한 책. 그런 거 좀 좋은 거 꼭 신앙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이 세상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웃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 같이 좀 해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선생님이 주관하시지 않아도 되고 마음에 맞는 친구 한 3명이서 하면 돼요. 많이도 필요 없어. 5명 넘어가면 하기 힘들어요. 그 정도로. 예, 다음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옛날에 엄마 몰래 만화책 열심히 읽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여기 계시죠? 그리고 제가 다 이렇게 이 글을 여기까지 이 문장을 쓰고서 생각해 봤는데 아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PC방 세대도 있겠다. 그래서 엄마 몰래 아니면 엄마 몰래까지는 아니고 내가 어른 돼서 PC방 간 거지만 가끔 이렇게 현타가 올 정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할 정도로 PC방에서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아닐 것 같기도 해. 내가 우리 선생님들을 좀 아는데 너무 세상의 표준적인 인간형들이 아니야 이분들은. 세상에 이게 너무 이분들이랑 얘기하면 내가 너무 세속적으로 느껴져. 그래서 제가 좀 부담스러워. 너무나 신령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마 이런 경험도 있을걸요? 우리 친구들이 미디어와 함께 살아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선생님 정도 나이가 되면 여러분들 후배들 혹은 뭐 자식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 들이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미디어에 빠져가지고 똑같은 소리 하고 있을 거야. 야, 너는 밥 먹을 때 얘기 좀 하자, 이놈아. 넌 맨날 그것만 쳐보고 있냐? 똑같은 소리 아마 할 거야. 안 그럴 것 같지? 똑같은 소리 할 거예요. 중요한 건 미디어를 보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미디어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는 세상을 보는 눈이기 때문에 정말 잘 보는 거예요. 미디어가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건 그 눈을 제공하는 사람이 보여준 대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같은 거 잘 하지 말라 그래. 조심해서 하라 그러잖아. 세상이 보여주는 그 방법대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는 굉장한 권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더 잘 만나고 소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라든지 뭐 그런 거 있으신 분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다 이제 끝날 때 됐죠. 빨리 끝냅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죠?
그래도 혹시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